오늘 교육에서도 들으시겠지만 혁신을 하고 있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많은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원장님이 온 것도 되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수 있고요. 또 밖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좋든 싫든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국회의원이 됐던 언론이 됐던 아니면 시민단체가 됐던 아니 일반 국민이 됐던 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 여건은 그 정도로 와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좀 너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전히 좀 듭니다. 그 반면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법과 규정이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이렇게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수행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밖에서 요구가 있고 이게 시대의 흐름처럼 와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은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이지만 여기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이나 아니면 국공립대학, 특히 이제 공기업이 좀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 밖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공직사회를 보지 못하고 있고 공기업도 순수하게만을 보지 못하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년에 기록관리 실태점검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걸 꺼낸 것은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그냥 가볍게 좀 읽겠습니다. 물론 이게 결코 가볍진 않겠습니다만 할 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러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이제는 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기록물 미생산 미등록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 어떤 청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 관련 심의 계획을 심의하면서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미생산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희도 알고 있는 것처럼 회의록 미생산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안 돼 왔죠. 근데 유독 부산지방 국태 하여간 이런 땡땡만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무슨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심의 안건을 미등록했다. 회의하면서 미등록하는 게 얘만 그런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밖에서 이제는 과거하고는 달리 시선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주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사건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아주 많이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제는 한 번 정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좋든 싫든 법에 맞는 형식의 것들을 꾸려나가는 방식을 조금은 좀 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단 파기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무슨 공사 같은 경우에 16년도 해외사업본부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해외 투자 관련 기록물 등을 처리과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가 종종 있었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 정부 투자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또 처리과에서 하는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과에서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나 밖에서 봤을 때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런 중요한 기록물,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물 자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잣대를 두고 혹은 원칙을 잣대를 두고 이렇게 자꾸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그런 사실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철입가에서 미관 상태에서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치수 계획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록물들을 생산 등록하지 않고 생산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겁니다. 이 생산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히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보면은 철입가에서 이 기록물을 그나마 잘 관리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잘 관리하지 않고 너무 방치가 돼 있다든지 누가 봐도 이거 방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철입가에서 필요하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관 연장 신청을 한다든지 철입가에서 넘길 때 2년 동안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 동안 더 갖고 있으면 행정 절차, 공문 하나만 사실은 뿌려놓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슨 공사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책정을 했죠. 근데 우리가 4대강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해서 별도 지침을 뿌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영구로 관리하세요 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도 야 이거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그 전에, 그러니까 2017년 저희가 실태 점검을 했던 사례였다라고 한다면 올 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달이었죠. 그 어느 공사에서 사례인데요. 경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전기 인사 등을 사유로 해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1차에서 4차에 걸쳐서 총 16톤을 파기를 했습니다. 무단 파기를 했고, 1월 18일 날 제5차에 걸쳐서 5번째 4톤가량을 그 폐기업체에다가 그 폐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용역업체 직원이 이 하필이면 박범계 의원한테 가서 이걸 제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실태 점검,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달리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는 그 뒤늦게 이제 수습하러 현장에 간 꼴인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 많은 유형들이 기록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기관에서도 일부 여기서도 이제 왔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죠. 공공기록물 시행령 이전에 생산된 종이기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파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는 당연히 보유기록물은 그 법 적용 이후에도 동일한 법에 적용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본 종이기록물들을 처리카에서 스캔을 했다. 혹은 심지어 노트북, 개인 PC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폐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폐기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고 그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놓은 건데요. 실제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메모라든지 업무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방침 결정, 혹은 자문서 평가서, 회의 회계 서류, 영수증, 혹은 단기 계약 근로자 채용 서류 등등을 일반 서류라고 분류해서 그냥 폐기를 했습니다. 일반 서류라는 것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순 복사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사했을 때 사본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원본 기록물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주요 사업 추진 관련 기록물도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스 보고형입니다. 아마 정부산하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이 바이스 보고형이라고 해서 한쪽에다가 쓰는 것 같습니다.
사장단 내지는 뭐 회장단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별도의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거였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좀 유형이 너무 좀 많이 나오고 또 일부는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부각되었을 뿐이지 일부는 다른 데서도 그 비슷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같이 좀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모라고 하는 것이 단순 우리가 수첩에 쓰는 메모가 아니더라고요.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메모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쪽에 보면 결제 문서를 명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의 글들, 아니 보고서들, 혹은 업무 연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일부 기록물들이 원본 기록물들이 망실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중점적인 사업, 뭐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뭐 새로운 사항이 들어간 것들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좀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게 먼저 처리과에서부터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방식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별 단위과제 책정하고 그다음에 준연구 이상을 책정을 강화하는 방식들도 이미 이것도 지침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내려가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 회의록 관련해서 여기는 아직은 속기록은 아닙니다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거든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회의록과 관련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부교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기록물들은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스스로 내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남겼을 때는 이거는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좀 조정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종종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이긴 하지만 전문요원 배치를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기록관리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등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제도 개선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한 사례이긴 하겠습니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 그 소문을 이미 들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렇게 여러 사건이 발생되면서 또 물론 이제 국가기록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경영평가에 들어가야지만이 기록 관리가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그런 건지 올해 이것이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조 사항으로 저희가 이런 지침 교육을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침 교육과 상관없이라도 공공기관에 가시게 되면 처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하고 주요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또 다시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중간중간에 녹이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기록관리 체계 내지는 처리과 단계까지 조금은 더 기록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록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이게 기록 점검인화를 지정해 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제대로 시행을 안 해본 거죠. 계획서상도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은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매월 특정일을 지정해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간별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셋째 주를 한다든지, 셋째 주 수요일 날 한다든지, 매월 연말을 한다든지, 월말을 한다든지 뭐 등등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처리과 기록관리 점검표 혹은 기록관 점검표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만, 물론 초안은 거칠게나마 저희끼리 좀 만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통제의 목적이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처리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달 한 번씩이라도 이런 연례 행사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기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기록관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은 사실은 정부산하공공기관이나 이쪽은 좀 아직은 아니고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부서의 국장급을 기관의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기관 차원에서 이 기록관리 업무가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침 내용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 앞부분에서 저희가 주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범죄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침에도 나와 있고 수도 없이 이야기가 됐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록관리 영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기관의 고유 업무에서 좀 파워 있는 고유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좀 남기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건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여간 남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을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위 과제명을 구체적 사업명으로 하고 보존기간을 준연구 이상으로 몽땅 다 책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단위 과제가 한 3개 정도 만들어진다. 아니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우선 3개라고 한다고 치면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도시개발 사업 특별 회계 운영 등등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는데 각각이 보존기간이 2개는 준연구, 하나는 5년짜리 한시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특별 회계 운영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난 다음에 폐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명을 통으로 단위 과제를 정하고 보존기간을 통으로 연구나 준연구로 책정한다 이거죠.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한시 기록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그 기록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서든 중요 사업과 연계돼서 사업의 전체의 그림을 알 수가 있을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련된 건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누구나 다 국책사업, 대규모 사업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체크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체크하려고 하면은 이미 시간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기관에서 중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서부터 미리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단위 과제를 책정해야 합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기록관리 실태점검 1차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규모 예산 사업 내지는 대형 사건과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 4차 사회문화 분야, 외교 안보 치안 분야, 경제 보건 복지 환경 분야 등등 2, 3, 4차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사실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 기관 이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빨리 해야 하는데 워낙 현안도 좀 있고 저희가 게으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형식이든지 원래 1차 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같이 통으로 계획서가 만들어진 거라 저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중앙부처만 나와 있는데 해당 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아직 우리가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주제도 선정 안 됐고 계획서가 명확하지 안 나오다 보니까 기관이 선정이 안 된 것뿐인데 다만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존기간 책정이 적절성 여부라든지 기록물, 주요 기록물, 이게 아무 기록물은 아니에요. 언제나 주요 기록물인 것 같습니다. 주요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나오는 그 주요 기록물이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계속 반복적인데 중요 사건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 기관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았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만이 아니고 남들도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남겨졌는지를 보는 거죠. 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뿐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기록물들이 일부 미등록됐는지에 대한 확인, 혹은 무단 파기라든지 회의록, 속기록은 아닙니다만 회의록을 등록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등등인데요. 이번은 저번과 달리 또 원장님 이제 지시도 좀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에 이번에는 어떤 기관이 선정된다든지 주제가 선정되게 되면 최소한 어차피 저희도 기록관에 있는 기록연구사 선생님들하고는 같이 이것을 처리과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작업은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기관이 선정된다든지 할 경우 이렇게 좀 같이 모아놓고 저희들하고 좀 더 그 의견을 좀 개진을 해서 이게 단지 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면서 그 기관이 기록 관리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요청할까 합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시에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별도의 장소를 저희가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PC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권한도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록물 그러니까 지침 내용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기록물 정리 생산 현황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생산 현황에 대해서는 특히나 요즘에 많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생산 현황을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정리입니다. 그리고 생산 현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쨌건 좋든 싫든 이 프로세스는 조금은 따라줘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내용이 바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 행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생산 현황이 근데 여기서는 목적이 아니고 생산 현황을 통보하기 전에 우리가 매번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서 정리하고 미진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을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다 2월 말까지 못 하고 3월 달로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 30일까지 생산 현황 통보를 이제 기록관으로 이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정리하기 전에 점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곤욕을 받을 건데 생산 부서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을 때 논란이 좀 되겠죠. 또 하나는 계속 논란이 됐던 등록 누락 기록물들을 이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리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거, 주요 기록물이 됐던 어떤 기록물이 됐던 주요 사건과 관련된 거든 이런 것들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이번 요 정리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그걸 추가 등록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록물 등록을 하려면 등록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기록물 관리에 기록물 정의였죠. 기록물란이라는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시청각 기록물, 조사연구 검토서, 회의록 등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어가 이게 한 줄이지 사실은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 또는 접수한.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겁이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포괄할 수 있을까? 근데 법에는 어쨌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이제 풀어야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건 모든 것은 다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같아요. 중요한 사업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더 생산 과정서부터 이제는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 전에는 결과물만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모두 다는 할 필요는 없어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간 주요 사업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정보 데이터셋 등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첨부물은 분리 등록을 해야 되고 전자문서의 붙임 파일은 암호화라든지 압축 파일은 금지하도록 돼 있죠. 이것도 약간 논란이 돼 있어서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집어넣어봤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파괴할 때 보면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파쇄기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민원 처리, 우리가 민원 답신을 받고 홈페이지에서 민원 처리했던 그거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인정보인가?
아니면 기록물일까? 이제 이런 거죠. 이 부분도 거의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개인정보가 포함됐지만 역시 그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민원처 회신 관련 문서라든지 아니면 행정정보 데이터셋 등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록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파쇄기로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고 폐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죠? 절차를 밟아서, 즉 동일하게 평가 심의 절차를 밟아서 폐기해야 하는 그런 기록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폐기 관련인데요. 우리가 평가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평가를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 징비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존재 여부를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폐기 여부만이 아니고 보존 기간을 재책정을 해서 필요하면 더 연장을 시키든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하나의 행위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된 거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 절차는 여러분도 누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산기관의 의견은 조회를 바치고, 그러니까 생산부서겠죠. 기록물 관리 심의 전문위원회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5인 이내에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으로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기록물을 생산한 당사자들이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를 좀 막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뻔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가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그러려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문 요원이 기록관에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무단 파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문제는 그것을 기록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그 일부 공사에서 좀 이런 말이 나온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매체 수록 후 원본 기록물 폐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들한테는 다 상식처럼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 아쉬움이 좀 남아서 여기 다시 한번 좀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폐기를 하는 건데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캔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평가심의의 절차를 밟아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보존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평가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주체는 누구다? 기록관인 거죠. 근데 문제는 30년 이상입니다. 이 30년 이상 기록물은 여러분도 폐기할 권한이 없어요. 엄밀하면서 국가기록원도 폐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준 기록보존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록물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과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폐기 대상 목록에 경우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매체를 수록했으니까는 무조건 폐기해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전이라든지 사무실 이전식 기록물 관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지방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기관은 아직 안 한 기관이 있죠. 그리고 이건 말고라도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청사 이전한다든지 사무실 재배치할 때 이때 파기가 좀 많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차관님 보고 하러 올라갔더니 차관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관님도 야, 그 기록물은 말이야 이사할 때 가장 많이 버려.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 공직사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허점이 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된 지방 이전이나 사무실 이전을 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기록물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지침도 꽤 오래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기록물 전수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이사를 하게 되면 내가 10건 뭐 테레비든 뭐든 10가지를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이사센터에다 보낼 때 그 10개가 이사하는 집에 되도록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록물 전수 조사를 일단은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을 1차 저희가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유 기록물이 미정리됐다든지 그런 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단 파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할 것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것을 이 지침으로 이렇게 제공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일반 기록물과 일반 자료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단순합니다. 기록물은 원본을 말하고 일반 자료는 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문서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 출력본 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의 자료를 만들 때 10부, 20부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본은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자료인 겁니다. 기록물은 원본을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본을 의미하는 거지 원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자료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지침으로 이미 몇 년 전서부터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자료는 사용이 종료된 즉시 해당 업무 담당자가 문서 3단계를 통해서 파기를 해야 한다. 만약에 폐기 대형업체를 통해서 위탁으로 이제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은 보안각서를 쓰고 폐기 전 과정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 기관 기록관리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서 지침 시행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록물 유형별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회의록, 속기록인데요.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먼저 여러분들 기관에 보면은 운영 규정 내지는 무슨 규정,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보면은 회의록을 남겨야 할 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것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반드시 남는지 안 남는지를 처리과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구성을 보면은 이게 뭐 결과 보고에서 한 페이지로 해서 대충 몇 줄만 써놓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모든 걸 퉁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가기록원에서도 회의록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도 일부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그 전수조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속기록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속기록이나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에 대해서 좀 지침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생산 대상, 그다음 작성 양식도 이미 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일정 정도는 좀 준용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 관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청각 기록물은 지금 여러분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만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출력했을 때 이게 그 정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써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고 있지만 3년, 4년, 5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정보를 모르게 되면 맥락 정보를 모르게 되면 그 기록물은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맥락 정보나 주요 내용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모든 기관에 보면은 이 공보관실이나 특히 이 시청각 기록을 잘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거기만큼은 집중적인 공략을 여러분들도 좀 하셔서 미등록 시청각 기록물들에 대한 좀 등록 과정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침에 보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비밀 기록물 관리도 뺄까 말까 하다가 하나를 집어넣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앙부처는 그나마 행정부처는 좋든 싫든 별도로 보안 업무 담당자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기록 관리보다 더 많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 관리라기보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운영이라도 되는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밀 기록물 관리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비밀 기록물도 비밀 기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기록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밀을 보호하는 보호기관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매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 처리 과정은 일반 기록물하고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존기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그거는 이 비밀 기록물이 단위 업무 사업별로 동일하게 책정을 하면 돼요. 일반 기록물처럼 거기에 이 사업과 관련된 비밀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동일한 비밀 기록 보존기간을 책정하면 되는 건데 단 비밀 보호기간보다 보존기간을 더 넓게 길게 해야지만이 보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기록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록관 차원에서도 처리가에 있는 비밀 기록물 중에서 일부의 기록물 여기에 이제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겠습니다만 간행물 관리입니다. 간행물 관리는 여러분들은 중앙부처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자체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진짜 높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조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공공기관 직원 대상 기록물 관리 교육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지 이렇게 열심히 전파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실태 점검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데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처리과하고 책임성 논란이 마구 일어날 겁니다. 처리과는 처리과대로 야 씨 너희들 교육도 안 시키고 지침도 안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거고 이제 몰랐으니까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기록관 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놨던 근거, 결과 보고라도 남겨놓게 되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도 된다. 물론 이건 저는 이제 실무적인 거고 원래는 이제 기록관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효용성도 좀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록관리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시고 그것을 결과 보고로 좀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생산량 통보인데요. 이 생산량 통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많이 되고 생산량 통보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의도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는 명확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국회가 됐던 언론이 됐던 시민단체가 됐던 너희 기관에서 2017년도에 생산된 기록물 양은 어떤 거냐 기록물 형태별로 좀 말해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생산돼? 라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국가기록원이거든요. 국가기록원한테 물어보는데 국가기록원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산되는 양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안다는 것은 이후에 보존량이든 아니면 이후 어떤 업무가 생길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업무의 캐파가 어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어떤 거고 어떤 일들이 파생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1차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생산량 통보 내용 방식이라든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구성을 담고 있는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쪽 업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스킨십을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여전히 생산량 통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상으로는 5월 31일까지 기록관에 통보를 해야 되고 처리과에선
국가기록은 8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을 못해도 같이 좀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요기록물 실태점검 2차에서 4차 역시 시행할 텐데 그때는 전과 달리 만약에 해당 기관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기록연구사 여러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가기 전에 전체 회의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 텐데 그때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